이 조국 임명에 대한 찬성이 이제 호남에서 아주 그냥 유달리 높아가지고 예. 저희 그 댓글 게시판에서도 그게 막 올라왔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을 앞서 이제 패권을 주었던 거 민노총 정교조 그리고 호남이었다 이런 예. 얘기가 예. 있습니다. 자, 그런 모든 이유,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호남이 네. 이제 제가 보기로는 방금도 이제 호남 부분에서 비판을 하고 호남이 잘못된 대안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그 호남이 이 공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게 지금 사실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생성된 게 아니고 굉장히 역사적으로 오래돼 있고 호남이 가장 그 가지고 있는 강한 게 공포심인데 공포심이 뭐냐면 고립에 대한 공포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에 대해서 네. 손을 내면 그 적절히 지지했던 것도 그 고립에 대한 공포심 그런 게 좀 있거든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이게 참 심각한 문제인데 그 이 호남 정체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고립에 대한 공포심 그리고 피의식 이게 네. 2세, 3세로 가도 남아 있어요. 이게 아마 대부분 느끼실 겁니다. 근데 이 물론 이제 약해지기는 하죠. 하지만 그 호남에 현재 계신 분들 말고 이 수도권이나 또는 영남이나 이런 데 이제 호남을 떠나서 일자리 찾아서 가셨던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2세, 3세도 보면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공포심과 그 다음에 분노, 피해의식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있어요. 예, 네. 그래가지고 저는 좀 놀란 게 제가 이게 얼마 전에도 조선일보 인터뷰 나왔더니 몇 분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호남 출신 고위 공직자들 아주 뭐 높은 분들은 아닌데 그래도 나름대로 뭐 차관급 하신 분들 이분들 전화하셔가지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야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주로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얼마나 손해를 봤었는가 호남 출신인데. 저는 이야기가 그냥 일부러 그분들이 하려고 해서보다는 그렇게 뿌리 깊이 박힐 거라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문제를 물론 호남이 잘못하고 있다는 건 아는데 그냥 욕만 해서는 쉽게 잘 안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생각해서 좀 이건 저는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절대 제가 느끼는 게 비판과 혐오는 양립이 불가능하더라고요. 비판하는 사람은 절대 혐오 못합니다. 혐오하는 사람은 절대 비판 못해요. 네. 제발 호남을 비판해주라 이런 걸. 근데 네. 혐오는 좀 이건 절대 해결이 안 된다. 네. 호남의 그 사람들이 피의식 중에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네. 혐오를 당한 그 피의식. 아. 그건 굉장히 어떻게 뭐 얻어맞은 것보다 더 상처가 오래갑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우파도 좀 극복해야 될 문제 네, 아닌가. 아주 정말 뼈를 때리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파는요, 이 호남과 정치 투쟁에서 패배해서 정권에서 밀려났다. 자, 우파의 가장 큰 오류, 아까 이제 스스로의 담론을 만들지 못한 거다 이랬는데, 네. 그 밖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 우파가 아까처럼 말했지만 이제 그 네거티브적인 그 어떤 가치적으로밖에 이야기를 못했다 생각이 드는데 네. 호남 문제에 있어서는 네. 이제 저는 사실은 그 일베를 좀 이야기를 예를 들고 싶어요. 아, 네. 저는 이제 일베는 저도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지역평경 시민연대 만든 이유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일베가 그 어떻게 계기였습니다. 워낙 이제 그 호남에 대한 혐오 같은 게 심하고 그러니까 일베랑 싸우기 위해서 사실은 나왔는데 그래서 일베에 가서 글도 올리고 막 그랬었는데 오. 의외로 그렇게 반발은 심하지 않더라고요. 네, 근데 네. 이제 제가 일베 이렇게 쭉 보면서 느낀 건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굉장히 옳은 말을 많이 한다. 호남분들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사실이라고 봐요. 정말 옳은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베가 그 혐오로만 알려져 있는데 일베의 가장 그 일베를 유지하는 힘은 뭐냐라고 생각하냐면 제가 보기로는 그 무임승차에 대한 분노예요. 자기 나름대로 어떤 정의감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게 젊은 세대들과 그 다음에 그 일베가 좌파들이 만든 이게 그 어떤 그 이미지 조작인데 일베가 그 루저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굉장히 상당한 정도의 지식인도 많고 실은 허접한 이제 루저들도 많이 들어가지만 굉장히 공부깨는 하고 탁월한 사람들이 거기서 담론을 주도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걸 이제 퍼뜨리 단순 재생산하고는 소비하는 사람들인데 제가 이제 근데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그러니까 그 무임승차라는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거든요. 특히 나는 젊은 세대들을 그렇죠. 무임승차에 대한 네. 분노 이것은 이 미래 세대 지금 젊은 세대의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자 그 정의감도 나름대로 깔려 있는 거. 근데 문제는 왜 그게 이 B급도 아니고 C급도 아니고 D급 그런 아주 그 인륜 이하의
그 혐오란 형태로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야. 음. 나는 그게 우리나라 우파의 비극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서. 예, 그러니까 그 뭐 유시민 보고 왜 옳은 이야기를 그렇게 싸가지 없게 하냐고 예, 그랬는데 예. 저는 그 말이 이제 일베에게 우리나라 우파에게야말로 그 말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 아까 방금 비판과 혐오는 다르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우파들이 비판을 한 적이 없어 하나 문제. 아예 언급을 안 해버리고 피해버렸을 뿐이지. 네. 그러니까 근다 그래서 그 문제가 없어지는 거 아니까 누가 대신했냐? 일베가 대신한 거예요. 네. 그래도 아무리 똑똑한 저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우리 사회에서 최고급 엘리트들도 일베 가서 글을 쓰고 그랬을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일베라는 형태로 혐오라는 형태로 B급, C급, D급의 형태로밖에 표현을 못하는 그게 우파의 비극이었다. 네.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는. 그렇죠. 저는 이제 그래서 이게 그 이 우파가 또 결국은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게 이야기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데 호남 문제를 그 자기 정권 창출에 굉장히 강력한 무기로 동원을 했어요. 이 사실은 진짜 이 모든 이야기 중에 핵심이 이제 해외 87년 체제라는 게 키워드가 숨어 있는데 네, 그 네. 이야기는 이제 너무 좀 복잡해지니까 일단 피하고 과거에는 이제 박정희 시스템이 그건데 그 물리력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정치 군인들 있지 않습니까? 동원해서 이 이제 그 뭡니까 이 당근과 채찍 중에서 채찍을 동원해서 지배를 했는데 그게 사실 이제 87년 체제로 그게 무력화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정당당하게 승부할 자신이 없었어요. 우리나라 우파가. 그러니까 뭘 동원했냐면은 저는 호남에 대한 혐오를 동원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만 동원하면 사실은 대한민국의 정치 구도를 호남 대 대한민국, 호남 대 나머지 이렇게 만들면 백전백승이었거든요. 근데 그 제가 이제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만은 재미난 고래 범 나온다고. 그게 우파들에게 저는 치명적인 악재로 작용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우파 전체를 저열화해버렸다. 저는 그래서 우파가 이게 그 호남, 저는 이제 이 호남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우파에게도 우파가 발전하고 우파가 벗어나기 이런 수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호남 문제에 대한 태도를 정비하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정말 옳은 말씀이 그것도 제대로 해야 되고 진심으로 해야 되겠죠.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안방TV가 1000만 정모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오셔가지고 정말 좋은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우파 정치인들은 아니지만 또 우파 지식인들도 좀 아니지만 우파 시민들이 지금 조직화되고 있다. 그게 아마도 이제 그 가을께, 늦가을께 저희가 1000만 정모를 했는데 정말 스산한 늦가을에 그 생명수를 마신 것 같다고 한 분까지 계셨어요. 자, 지금 앞으로 우리 우파 시민들은 어떻게 움직일 것이며 우파 시민들의 진짜 과제.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호남 혐오라든가 또는 뭐 반대의 담론에 얽매여 있는 우파로서는 지금 한 걸음 또 한 단계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저는 그때 말씀드렸던 진단, 우파 시민들이 정당이 아니라 우파 시민들이 네. 각성하고 있고 깨어나고 있고 공부하고 있고 네. 조직에 나서고 있는 건 확실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정말 이제 이게 좀 저로서는 안타까운 게 문제는 그런 자발적인 움직임은 네. 말 그대로 자발적인 움직임일 뿐이거든요. 거기서 아. 그쳐서는 답이 안 돼요. 네. 결국 이제 모든 것은 정치 세력화돼야 됩니다. 근데 정말 우리나라 우파가 지금 우파 정당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지금 현재로서는 답이 없습니다. 저는 좀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우파는 뭐 경제개발도 하고 뭐뭐 하고 다 했어요. 딱 하나 안 한 게 뭐냐면 정치만 안 했어요.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우파는 정치를 한 게 아니라 예. 청와대에 국회 파견 업무만 일종의 행정 업무의 일환으로 저는 정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너무 극단적인지 모르겠지만. 알아듣기 쉽습니다. 예. 근데 좌파는 딴 거 하나도 안 하고 정치만 했다고 저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우파가 사실은 그 흔히 한강의 기적이라는 게 주인공이 우파라는 거 갖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근데도 그런 세계사적인 성과를 낸 우파 세력이 정치적으로는 완벽하게 몰락한 게 지금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우파가 정치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나타난 귀결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파가 그러면 용기가 없어서 그렇죠. 저는 그렇다 그러면 현재의 그 자유한국당이냐 뭐 여러 가지 뭐 우파 정당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분들을 완전히 넘어서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오지 않으면은 그 자발적으로 깨어나고 있는 우파 시민들의 에너지 네. 이런 거 요구 이걸 담아낼 수 없다고 봅니다. 좀
굉장히 듣기 싫은 이야기이실 수도 있겠지만 이건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답이 네. 없다고 봅니다. 새로 만들어야 된다. 아무리 어려울지언정.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앞으로 지역평등시민연대 제3의 길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우리 이 안방TV를 함께하고 있는 이 보수 시청자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예.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뭐 아직 단언할 수는 없고 시도는 여러 개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호남에 가서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한 적도 있고 하려고 어렵니다. 호남은 반기업, 반시장, 반자본주의, 반미, 반일, 반대한민국 정서를 버려야 된다. 그거 버리지 않으면은 대한민국도 망하고 호남도 불행해진다.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호남에 가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영남에 가서는 호남에 대한 그 인종주의적 혐오를 좀 버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망한다.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정치인들이 호남에 가면은 민주화의 성지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영남에 가면은 근대화의 주인공이라고 네, 이야기하는데 산업화의 주인공. 그런 식으로는 문제 풀리지 않는다고 그렇죠. 봅니다. 저는 호남에 가서 비판할 거 하고 네. 영남에 가서 비판할 거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활동을 아직 미약하지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좀 관심 갖고 도와주셨으면 싶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저는 가면을 벗고 서로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불러주셔서 앞으로도 영광입니다. 쭉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